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양심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병역 거부로 대체 복무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남성이 과거에 저희가 자문자답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남성이 사실 과거에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이 비폭력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당초에 군대도 안 가려고 했다가 가족들이 야 그래도 군대는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서 다녀왔는데 네. 다녀오고 난 뒤에는 나 그래도 이제는 양심을 지키겠다, 속이지 않겠다 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14차례나 고발을 당했는데 이 때문에 기소가 수시로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도 이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도 이렇게 양심을 지키는 이 모습이 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언급해드린 소식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풀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방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아린우정님이 어제 저 예비군 훈련 갔냐고 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아, 네, 취재 일정 있었어요. 네. 오늘 신청곡은 이지훈님께서 신청해주신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틀어드렸습니다. 뭔가 좀 올드팝이랑 안 어울리는 감성이긴 해요. 요즘 약간 젊어졌어요, 선곡이. 네, 그러게요. 네. 이게 멸공의 횃불을 계기로 저희가 정말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뭐 소녀시대 이런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제. 소녀시대. 네. 죄송합니다. 좀 어색했네. 레드벨벳 최근에 그때 네. 뭐 여자친구 노래 틀었나요? 저희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오늘 좀 인터넷이 잘 여기 안 터지는 것 같아요. 잘안 어이구, 보시죠. 네. 김희준님은 손경재 아나운서님, 이선영 아나운서 보러 왔대요. 네. 오늘 목요일 선영군이 나온 이사나님께서 오늘님이 이틀간 출장 때문에 결석했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오셨어요? 제가 이거 가져갈게요. 네. 안 보여요. 네. 정유현님이 두근 옷에 봄이 왔네요. 네. 좀 화사하죠? 네. 네. 카이로스님이 저 표정이 좋다고요? 네. 맞아요. 오늘 한 네. 코스피가 2% 올랐죠? 아리둥절님이 자꾸 폰 좀 바꾸라는데 지영 누나.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이 빌로바 TV님이 저한테 가까이 오시니까 질투가 나신대요. 야, 진짜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질투까지 하시네요. 이세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 심태선님이 추신수 선수 입국했다고. 진짜요? 조금 네. 뒤에 MBN뉴스에서 관련 아이템이 올라갑니다. 예. 진짜 많은 야구 팬들이 반가워할 소식이었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게스트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요일 고정 코너로 떠나봅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죠? 맨날 오랜만에 본대요. 왜? 아니 제가 화요일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댓글창에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빼먹었더니 그런가 뭔가 엄청 제가 결석을 한 게 뭔가 일을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항상 찾으세요. 선영군님 언제 안 오시냐, 나오면. 왜 안 오시냐 이러면서. 아유, 감사해요. 오늘도 미리미리 출석하셔서 이선영 아나운서 코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봤어요. 선영구 오늘 나오는 날이라고 선영구 화이팅. 근데 이름이 이제 선 씨의 연구가 된 거예요. 심태선님이 어제 1사F 세로 영상에 출연하셨던 분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1사F는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거예요? 부장님 시켜가지고 했죠. 네. 고정은 아직 아닌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여기랑 관계 없나요, 선배님이랑? 저쪽입니다. 그렇구나. 여긴 로비 활동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또 많으실 텐데 하나씩 풀어가 주시죠. 제가 1사F에서도 다뤘던 아이템이라서 아마 지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요새 그렇죠. 주식 시장보다 비트코인 더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상 화폐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뭐 난리였어요 이번 주에. 김민호 아나운서 지금 1 비트코인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비트코인 하진 않는데 매일 들어가긴 해요. 그래요? 왜냐면 주변에서 많이 산 애들이 있어서 걔네 어떻게 되나 표정 좀 좋나 오늘. 제가 지난주 봤을 때 한 6천만 원 넘었는데 이게 또 약간 많이 내려와가지고 5,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 거래소마다 약간 뭐 수수료 때문에 조금씩 뭐 몇백 원씩 차이는 있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 7시 24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 5,500만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게 10개, 뭐 100개 이렇게 그러니까요. 단위가 아니라 하나에 5,500만 원인 거잖아요. 좀 저는 이걸 누가 지금 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지난 2018년에 왜 그 존버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 비트코인 열풍이 일었을 때만 해도 막 1,000만 원 그렇죠. 이럴 때 네. 이미 1,000만 원도 너무 과열된 거다 떨어질 거다 했는데 이제 5,000만 원까지 올라간 거니까 진짜 어디까지 이렇게 광풍이 불 건가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기대 또 우려 이렇게 반반씩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5천만 원. 워낙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어서 매일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뢰 있는 금융기관이 이제 운영을 하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거래소부터가 약간 저는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네. 역시 김민호 아나운서 그 자신의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알아봤는데, 꼼꼼하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난 22일 밤에서 이제 23일로 넘어갈 때 몇몇 이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주요 코인들의 가격이 10% 이상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래소 사이트에 몰린 거예요. 얼른 팔아야 되니까. 근데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네네.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얼른 진짜요?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아예 서비스 이용이 안 됐다고 하고, 이제 빗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시간 이상 아예 그 접근조차 안 돼서 이제 투자자들이 뭐 적절한 매도 시점 놓쳐서 큰일 났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뭐 아까 지금 카이로스님도 오늘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장 시간도 있고 폐장 시간도 있고 뭐 또 일정 폭 이상 많이 떨어지면은 갑자기 서킷 브레이크 걸렸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멈추는 제도도 있고 한데 일단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한 규제라든지 뭔가 제도적인 장치들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중에서 비트코인만 봐도 막 지난주 화요일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제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이제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자들이 그냥 가만히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재나 규제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도 그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와 이거 나중에 막 1억까지 가는 거 아니야? 2억까지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당 5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돈이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네, 들어가요. 비싸기도 하고 1,100달러가 하루 만에 떨어지면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쫄보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내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좀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하나고, 또 이 가격이 너무 크게 변동한다,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JJJ가 4개이신 분이 비트코인을 정말로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변동성이 크니까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표적인 예가 그때 떨어졌을 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올린 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 샀다고 공시를 하니까 막 오르다가 비싼 것 같아. 트위터에 날리니까 쭉 빠졌어요. 빠지고, 쭉 맞아요. 빠지고 이게 뭐 다른 요인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변동이 크다는 게 이게 참 투기성이 크다라는 거에 반증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라든지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이거 너무 가격 비싸다, 위험하다라고 경고 사인을 계속 날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거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아주 단정적으로 말했고, 그 앨런 미국 재무장관도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아예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미국 재무부나 또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발권력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견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자산은 아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한 경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성재원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덧붙여서 사실 이름이 화폐잖아요. 화폐. 코인. 돈인데 돈은 사실 우리가 뭔가랑 교환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실물 자산과 교환이 되려면 이게 폭넓게 좀 여러 가지 물건과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인프라도 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페이팔, 그 전자거래 해주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결제 기능하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슨 결제, 페이 같은 거. 무슨 페이 같은 거 하는 그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긴 했는데 정말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1비트코인이 5천만 원에 형성된 것만 봐도 이게 거래 용도로서 쓰일 가능성은 정말로 현저히 낮다. 네. 그래서 교환 수단으로서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네, 죄송합니다.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서 이게 좀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로 발생한 수익 중에서 250만 원까지는 과세를 아예 안 하고 250만 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20%까지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 그 개인이 주식 투자로 소득을 얻으면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2023년도인가 그때는 5천만 원 넘으면 이제 부과를 하잖아요. 약간 주식이랑 차별화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은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좀 너무 높게 과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은 국제회계 기준상 비트코인은 이제 금융 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투기적인 어떤 그 자산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댓글 보니까 그 비트코인을 0.001개 단위로 살 수 있다. 그렇죠. 0.0001개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 개의 가치가 5천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교환을 할 때 우리가 0.0001개와 교환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 코인이니까 상식적으로.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코인을 사고 팔 때야 그렇게 쪼개서 사고 팔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뭔가 실물 자산과 교환을 할 때는 이게 거래 수단으로 존재하려면 이 한 개의 단위로 책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 한 개의 단위가 5천만 원인 게 사실상 이게 거래 수단은 아닌 것 같다. 투기 수단인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세한 걸 보면. 네. 이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약간 대안 투자 형식을 많이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투자는 정말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표정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거 꼭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사실은 거래소 이렇게 아이디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앞에서 머뭇하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얼마일 때 만드셨어요? 만든 거는 작년 상반기에 만들었으니까 그때 들어갔으면 아마 좀 오, 달랐겠죠. 되게 그 뭐였죠? 성지영 기자 반대로 하면 성반구. 성원. 네. 자, 두 번째 소식이 무엇일까요? 정말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요즘 좀 푹 빠져 있는 SNS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클럽하우스 보셨죠? 네. 정말 빠져 있어요. 그거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무슨 코너 운영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에 여신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문을 여신은 들었습니다. 어차피 얼굴이 안 나와요. 클럽하우스는 이게 음성 기반 SNS인데 그 요새 이제 클럽하우스 3시 반에 제가 뉴스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사실 저 이제 예전부터 제가 아나운서가 되면 막 나중에 경력 많이 쌓아서 막 시선 집중 같은 거 해보고 싶다.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회사에서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되죠? 그냥 내가 하자 해가지고 나 혼자 하겠다. 네, ASMR 뉴스라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ASMR 여러분 이러는 거 한번 아니에요? 시범 보여주세요. 오늘 있었던 어떻게 해요? 뉴스로.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네. 그냥 좀 소근소근 얘기해요. 소근소근 그냥 뭐 들어가 보면 뭐 연예인 노 이렇게 작은 얘기하는 뉴스인데. 조근조근. 네, 그리고 이제 뭐 목소리도 그렇게 하지만 약간 뉴스의 헤드라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뉴스까지 앞뒤를 설명해 준다는 의미로 네. ASMR 뉴스를 하고 있고요. 아이폰 유저분들 빨리 저기 가입하셨을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즐기면서 이 클럽하우스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아이폰 유저들에게만 개방된 앱이다 보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못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 바로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둘 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탐험가분이 안 그래도 지금 클럽하우스 안드로이드는 어플 빨리 만들어줘 하셨습니다. 정의원님도 안드로이드는 안 되잖아요 하셨고 PN캐로님이 아이디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근데 여기 아이린 킴님께서 이선영 기자님이랑 김준일 기자님이 같이 클럽하우스 했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그 김준일 뉴스톱 기자랑 같이 이제 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은 뭐 선영구님이 하시는 건 다 따라다니시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탐험가님이 안드로이드 폰은 웁니다 하셨습니다. 네. 형 직접 사용하시는 유저로서 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나라만 해도 20만 유저가 사용하고 있고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 이 미디어 업계에서도 뒤통수를 빵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영상 컨텐츠 위주로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예전에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뭐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음성을 지배했는데 미디어를 음성 기반의 이 플랫폼이
갑자기 뜨거워진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음성 하나로 이렇게 뭔가 화제가 되리라는 걸.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음성 기반의 SNS인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건데 음성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방을 무작위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누구도 초대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냥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초대장을 좀 보내줘야 되는 재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니냐, 뭐 너희들끼리 뭐 노는 장이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한데 제가 좀 한 달을 써보니까 초대장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2개만 생기는 줄 알고 이게 중고 장터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희소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사용하다 보면 초대장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제 초대한 사람이 프로필에 낙인이 찍혀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를 초대하면 이선영에 의해서 초대됐다라고 죽을 때까지 그 밑에 딱 찍히거든요. 이렇게 프로필 딱 눌러서 들어가면 누구가 초대했는지가 딱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초대하면 제 프로필에 거기 딱 문재인 찍히니까 이제 그게 약간 초대하십니다. 그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재미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음성 기반인데 기록이 전혀 안 됩니다. 오직 라이브 할 때만 딱 들을 수 있고 딱 참여할 수 있고 전혀 뭐 저장되거나 다시 들을 수 있다거나 이런 점이 안 되는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사라님이 김현정 댓글쇼에서 저도 들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심태선님이 클럽하우스가 뭔지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고, 김재환님이 이선영 기자님 클하게의 셀럽이라고. 어떻게 아이디 좀 알려달라는데 아이디. 저 선영리. 선영. MBC 선영이다. MBC 그 밑에 슬래시 선영. 네. 박수비님은 코로나 끝나면 진짜 클럽하우스 가서 춤춰야지 하셨습니다. 네. 김민호 아나운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 오퍼레이터 마스터님은 최보름 마스터께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아이패드로 이제 이용해가지고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니까 느낌은 좀 아까 팟캐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좀 더 주제가 좀 더 이렇게 스타트업계도 좀 많고 요즘 트렌디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갔을 때 방은 하나는 뭐 IT 업계의 면접 보는 법을 맞아요. 선배들이 나와서 이제 면접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때 주말이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회사 가기 싫은 사람들끼리 그냥 음악 듣는 방도 있었고 또 어느 이제 모 벤처 기업에서 벤처 캐피털리스트랑 이제 그 창업자 분이랑 나와가지고 자기의 이제 회사와 그 업계 전망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그런 방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들어가 봤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할 때나 종합 방송할 때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는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들어와서 좀 더 발전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전혀 안면이 없어도 그냥 그 안에서 들어가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컨텐츠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제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라디오 방송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게 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어제도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3시간 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기존의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이나 한 프로그램이 3시간 연속 그렇게 한 주제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심도 있는 주제가 가능하고 들어가 보면 막 나는 기본소득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보니까 뭐 노홍철, 뭐 어제 진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뭐 정치인, 뭐 금태섭, 또 이낙연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절대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보도에서나 보던 그런 셀럽들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저 말할게요 해서 올라오고 또 시민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좀 개방성, 유연성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고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단체방은 말하고 싶은 사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안 보이고 무슨 말 했는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런 점이 있다면 클럽하우스는 이 방장이 모더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모더가 권한을 준 사람만 올라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꼬이는 게 덜한 또 그런 게 차별점인 것 같아요. 네. 방금 자막이 하나 나갔는데 클럽하우스보다 프리데스크라고. 네, 당연하죠. 에이, 당연하죠. 그러게요. 당연한 말씀을. 피카번쩍님이 파란 화면, 천리안 하이텔, 라우드리 할 때가 좋았다 얘기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립네요.
펠리시님이 저 얼리 어댑터 같다고. 좀 궁금하면 좀 트렌디한 거 좀 궁금하면 못 참는 스타일이긴 해요. 네, 궁금하긴 해요. 네. 옹환님은 안드로이드라서 사용은 못하지만 음성 기반 특징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여러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게 부럽네요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확실히 좀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왜 아이폰 유저들끼리 이렇게 노냐, 아이패드, 그러니까. 아이폰 빨리 안드로이드 해줘라 이런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있죠. 네. 근데 그게 나쁜 의도가 전혀 아니라 클럽하우스가 스타트업이거든요. 네. 직원이 10명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이 안드로이드 기반 안정화할 와. 인력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좀 인기를 끌면서 여력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트윗에다가 나 클럽하우스에 고용됐다. 근데 나의 직업은 안드로이드 기반 그 IT 기술자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이용자분들도 곧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선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제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 제가 약간 보니까 뭐 사용자들 대화 내용이 녹음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약관 읽어보셨군요. 그 약관을 안 읽잖아요, 보통. 안 그리고 읽죠. 그렇죠. 이렇게 클릭하죠 그냥. 네, 아직 클럽하우스의 약관은 전부 영어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스킵하겠죠. 근데 약관에 써 있긴 하대요. 여러분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뭐 대화하다가 혐오나 차별이나 성희롱 발언이 있으면 그렇죠. 네네.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신고 기능을 눌렀을 때 앞뒤로 녹음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약관에 써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물론 대화 전체를 저장하는 건 아니지만 좀 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 부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면 좀 불편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발언 할 때 바로 차단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 기능이긴 한데 어쨌든 뭐 사적 대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 음성이 녹음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좀 잘 모른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한 달 동안 쓰면서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녹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클럽하우스가 뭐 기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핸드폰에 뭐 녹음기나 화면 녹화 기능으로 녹음할 수 없게끔 예를 들어서 제가 화면 녹화 기능으로 녹음하려고 그러면 팝업이 떠요. 너 이거 녹화 계속하면 너네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제재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거 이런 이유로 녹음될 수도 있어라고 경고는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우리가 어떤 취지로든 간에 너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저장할 수 있어라는 알림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클럽하우스 서버가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아예 해킹을 당했던 적이 있대요. 네. 그 잡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보안에 대한 취약점도 좀 드러나고 있고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도 약간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네, 이 개인정보 보안 문제 굉장히 좀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소식이네요. 마지막 소식은 요새 전기차들 많이 타시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정부에서도 환경정책과 연관해가지고 뭐 많이 지원금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끌었던 차종 중에 하나가 현대차의 코나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코나에서 그동안 의문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어제 뉴스데스크 리포트 잠깐 보고 오시죠. 네. 차량 뒷부분에서 치솟은 불길.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한 현대차 코나의 화재 사고입니다. 코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11번, 해외에서 4번 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까지 했지만 화재는 그 뒤에도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배터리 제조 불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셀 내부는 음극과 양극이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배터리를 조사했더니 음극 부품이 접혀 있었고 리튬이온이 새어나와 부산물이 쌓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음극과 양극이 만나는 일종의 합선을 일으켜 화재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리튬 부산물 자체가 이렇게 브릿지 역할이 되면서 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결국 제조사인 현대차가 코나의 배터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쓴 차량. 코나와 아이오닉 그리고 전기버스 일렉시티입니다. 국내 2만 7천 대, 해외 5만 5천 대, 모두 8만 2천 대입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약 1조 원.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재현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전기차가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재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이게 되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배터리 생산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했고 제조는 현대차가 했는데 그럼 어떻게 좀 분담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분담할지 아직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네. 둘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뭐 소송을 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아직은 어떻게 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고 이게 보니까 한 대당 배터리 가격이 2천만 원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리콜 대상이 8만여 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 거고 네. 이제 아무튼 정부 조사 결과가 이제 배터리 셀의 접지 문제라고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이제 국토부 발표대로 우리가 재현 실험을 해보니까 불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 중국 남경의 현대차 정용 생산 라인의 이제 양산 초기 문제다 사실은. 그리고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걸로 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오적용된 부분이 있는지도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그 더 섬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이제 화재 원인이 지금 밝히는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 네. 밝혀지기 전에 어쨌든 이게 안전에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 교체를 하는 리콜 조치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불난다니까 화재 사고가 있다니까 아무래도 차주분들 너무 불안하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다음 달 29일부터 리콜이 시작되는 거죠? 네네네. 그 문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코나 차주들이 3월 29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리콜 들어갈 거다. 일단 문자는 받았고 자세한 건 이제 그때 공지가 뜨거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8만여 대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쫙 몇 달 만에 리콜이 완료될 것 같진 않고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리콜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100% 완충하지 말고 90%까지만 충전해서 사용하는 게 사고 방지를 위해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네.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동차 오너들은 사실 자기 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뭐 차를 거의 10년 가까이 한 차를 탔는데도 되게 제 새끼 같고 항상 볼 때마다 귀여운데 이 자기 차 큰 돈 주고 구매를 했는데 불나거나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김민호 아나운서가 질문해 주셨지만 배터리 업체 LG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이제 둘이서 이제 자기네 어디가 더 책임이 큰지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소비자들 마음 좀 생각해서 너무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얼른 빨리빨리 또 제대로 좀 리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손경제 크라 여신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더 못다한 이야기는 클럽하우스에서 이선영 아나운서 아니지 다음 나누시고요. 주 프리데스크. 아, 예. 네. 참 사람. 크라보다는 프리데스크. 아, 그건 그렇죠.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시 이선영 아나운서 베테랑입니다. 8분이나 남겨주시고 안 가고 지금 고개를 근데 빼고 오늘- 내밀고. 8시 라디오 진행하신다고 끝에 말이 좀 빨라지더라고요. 마음이 좀 급했어요. 네, 마음이 급해서. 네. 이선영 아나운서를 만나실 분들은 MBC 라디오로 다시 채널 라디오 MBC 미니죠 그게. 네.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N 캐로님이 두목 타임이다. 이사나님이 그렇죠. 두목님 큐시트 산책 시간 넉넉하다고. 네, 8분 칼의 시작이라고 김재환님께서. 이게 좀 전문가예요 선영구님. 아리동절님이 3일째 가죽 잠바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가죽 좀 잠깐 나와서 제가 고민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입을 거예요 이거? 아, 그러네요. 반팔로 하나. 이게 예. 3월 반팔 가죽 잠바. 3월 이제 한 중순 되면은 이제 근데 약간 또 이제 제가 컨셉을 잡았잖아요. 약간 수사반장 컨셉 같은 거. 아, 그렇죠. 네. 근데 수사반장님들은 봄에 무슨 옷 입으시나? 그러게요. 스포츠웨어. 아, 추리닝?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웨어 같이 아. 부들부들한 거. 왜냐면 땀나도 자주 못 갈아입으시니까 약간 그런 소재를 즐기시더라고요. 옛날 반장 아니면 형님들 새마을 보면. 운동 무슨 잠바 같은 거 이런 거 입어야 되나요? 아무튼 제가 지금 고민인데 예. 작년 그 11월 달에 이제 그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한겨울 잘 썼는데 또 어떤 옷을 구입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이클 죽수님이 비닐 잠바. 비닐 잠바? 카밍 라면님이 조끼 가죽. 전 조끼 가죽 조끼 괜찮은 것 같아요. 조끼 가죽 가죽 있어요? 조끼. 그 가죽 뭐죠? 조끼요, 가죽 조끼. 가죽 조끼? 예. 제가 이번 주말에 동묘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가죽 조끼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카이로스님이 속보 노재필 기자님 3일째 가죽 잠바에 대한 입장 발표했다고. 사실은 제가 이제 와이셔츠를 안 빨아놔가지고 이 마이를 입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네. 정말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죽 정보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자, 내일 드디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죠. 9시에. 네네.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한 550곳 정도의 500여 곳 정도의 그 요양병원 보건소 이런 데로 다 이렇게 갔어요. 네. 갔고 진짜 이렇게 그 영상을 보시면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럼 소중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전용 냉장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냉장고가 이 백신이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온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 그런 냉장고도 있다고 그래요. 네. 백신 전용 냉장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당연히 오늘 철통 보안 속에 이송이 됐는데 제주도로 가는 물량이 잠깐 이렇게 회차가 됐어요. 왜죠? 회차가 왜 됐냐면 그 화물차를 싣고 가는데 그 온도가 아까 2도에서 8도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1.5도까지 떨어진 거야. 0.5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방역 당국은 0.5도 떨어져도 백신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네. 왜냐면 이게 온도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얼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백신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보냈죠. 자, 그다음에 지금 법사위가 열리면서 오늘 이제 중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데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까 통과됐다고 속보가 떴더라고요. 네네. 내일 본회의 처리한다고 하고 네. 의사 면허 취소하는 그 중범죄 취소법이 지금 통과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뉴스를 아직 통과 안 됐죠 아직. 오늘 밤에 통과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자, 그다음에 그 부동산 시세 조작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어이가 없어요. 뭐냐면은 그 신고가로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는 거잖아요. 거래 취소라는 네, 거죠. 거래 취소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그대로 흔적이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실거래가를 그렇죠. 조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작하는 건데 작년 한 해만 3천 건이 넘었는데 한 사람이 이런 걸 반복하는 경우가 꽤 된다고요. 그거는 여기 그렇죠. 거의 이건 네. 조작인데요. 그리고 많게는 5번이나 한 개인이 이렇게 조작하는 와.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작해서 그냥 취소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 계약을 한 다음에 이걸 취소하는 기간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업자가 이제 이거 봐봐 신고해 돼 있잖아 신고가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가격에 이제 그 거래를 그런 성사시키는 거죠. 거예요 그 사이에. 네네. 그리고 가격 올려놓은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허매수 허매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주문을 굉장히 높은 가격에 그냥 허위로 넣어놓는 이건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걸 굉장히 면밀히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적발이 돼도 과태료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솜방망이 쳐버릴 수 있죠. 뭔가 조직적으로 그거를 그렇죠. 가담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반 그런 거를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몇 억씩 아파트를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그 수익을 얻는데 그냥 2천만 원 내고 말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네. 자, 그다음에 이거 충격적인 뉴스인데 오늘 저희가 보도하는 것 중에 네. 백내장 주사제를 맞은 분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 좀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실명까지 된 아이고. 시력이 거의 상실되는 이런 부작용 겪는 분도 계신데 네네. 이게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이 눈 안에 압력을 유지해주는 주사제를 넣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곰팡이균이 오염된 거예요. 그 아우. 주사제가 특정 제약회사에서 만든 오염됐군요. 주사제가 오염돼가지고 이제 그 식약처랑 질병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제약사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백내장 시력 좋아지려고 수술 받았는데. 네네. 눈에 곰팡이균. 자, 그다음에 전기차 아까 이선영 아나운서도 가지고 왔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한번 보도를 그렇죠. 할 건데 이 전기차 화재가 저는 오늘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왜 심각하냐면 안 꺼진대.
아 진짜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아무리 끄려고 해도 이게 다른 차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쑥 뿌리면은 뭐 한 5분 10분 안에 꺼지는데 이거는 1시간 걸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가 이제 과열돼가지고 보통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화재가. 근데 그 안에 이게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 탄대요, 계속.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전기차가 불나면 넣어서 끄는 수조를 만들었대요. 통째로 넣어가지고 끄는 야.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차를 들어가지고 밑에서 이제 거의 수십 톤의 물을 쏴가지고 이제 끄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사실은 아직 배터리 안정성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기술이 계속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보니까 이게 배터리 장착이 약간 차량 밑부분에 장착이 돼서 그런 것도 네, 구조적으로 좀 진화에 그러네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열기관은 아무래도 앞쪽에 몰려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쭉 뿌리면 되는데 앞에다가. 그런데 이제 소방관들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이게 진압 그 네. 불을 끄는 게 쉽지 않은 구조도 있는 거죠, 사실은. 역시 송키 PD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예. 오늘 당정청이 가덕도 신공항 그 해상으로 다 이제 갔는데 야당에서는 뭐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자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백신이 이제 FDA에서 이번 주말쯤에 이제 승인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괜찮은 백신인 게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해요. 오. 네. 물론 뭐 모더나나 화이자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는 그 단점이 있긴 한데. 네. 그것도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건 뒤늦게 존슨앤존슨은 이제 임상을 하다 보니까 변이에 대한 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그래요. 아. 근데 모더나 화이자는 예전에 뭐 80몇 % 나온 게 변이가 나오기 전에 어떤 임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백신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이선영 아나운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주셔가지고 그 준비한 소식을 다 전하셨어요. 아, 네. 자, 본방에 또 남은 소식이 있으니까 꼭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은 7시에 찾아옵니다. 네. 조금 일찍 찾아뵐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